자,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경찰학 조인성이고요. 1차 시험 보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1차 시험 바로 해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평을 간단하게 좀 해보자면요. 일단 체감 난이도는 제 강사 입장에서 봤을 때 문제 내용 자체는 중으로 볼 수 있겠어요. 그러나 이제 후반부로 갈수록 박스형, 그 개수형 박스가 한 6개 정도 나오거든요. 그리고 강론이 또 쉬운 부분도 아니었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푸셨을 때 난이도는 중상 정도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합격 가능권 점수는 80점 이상 정도면 경찰학에서는 합격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물론 85점 이상 정도면요. 그 이상 정도시라면 잘 보신 거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리고 이제 그 제 기본서 기준으로 해서요. 일단 총론은 33문항 나왔고요. 그리고 강론은 7문항.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비율에 맞게 출제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기초 이론에서 11개, 그리고 한국경찰 하나, 비교경찰 하나, 그리고 경찰행정법에서 14개, 그리고 행정학에서 6개, 그리고 분야별에서 7문항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비율에 맞게 출제됐다는 점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문항별 난이도라던가 이런 것들은 제가 문제를 풀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바로 문제풀이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자, 먼저 이제 1번 문제입니다. 1번은 어렵지 않았어요. 일단 쉬운 문제고요. 1번부터 보시면 적절한 것을 고르는 건데, 제가 이제 문제풀이 하다 보면 이제 제 모고에서 적중했던 내용들을 옆에다 적어 놨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적중 내역은 제 네이버 카페에 올려놨기 때문에 좀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1번부터 한번 바로 질문 보겠습니다. 1953년도죠. 자, 그리고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보호라는 대륙법계 사고가 아닙니다. 우리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보호는 영미법계의 영향을 받은 거죠. 그래서 이거는 영미법계라고 하셔야지 맞는 지문이겠네요. 그리고 이게 최초로 반영된 것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자, 일단 1번은 틀렸고요. 자, 2번에 보시면 국가경찰하고 자치경찰은 경찰의 조직권, 그 다음에 인사권, 그 다음에 비용부담권 이런 표현하고 있네요. 자,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뭡니까? 권한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권한과 책임의 소재에 따른 구분. 맞습니다. 맞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국가경찰은 광역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 아니죠. 대응하기 오히려 쉽죠. 용이하다 이렇게 해야지 맞는 표현이 되겠네요. 그리고 경찰 기관 간의 협조가 어렵지 않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용이하다. 이렇게 하셔야지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3번이 맞다는 건데요. 실질적 의미의 경찰 개념은 경찰 작용의 성질에 따른 구분 맞죠? 그리고 학문적으로 정립된 개념 맞고요. 그리고 형식적 의미의 경찰 개념은 실정법상의 개념이고요. 그리고 보통 경찰기관에 분배된 임무를 달성하기 위한 경찰 작용이다. 3번이 맞습니다. 자, 그럼 이제 4번은 블랑코 판결이 나왔는데요. 뒤에 보면 일반 수권 규정에 근거해서 법규 명령을 발할 수 있는 분야가 자, 요게 포인트네요. 소극적인 위험 방지에 한정되도록 확정되는 계기를 마련한 건 블랑코 판결이 아니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요거는 크로이츠베르크 판결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자, 그리고 이 블랑코 판결은 어떤 거예요? 국가 배상을 최초로 인정한 판결이죠. 그래서 틀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번은 어렵지 않은 난이도 하의 문제로 볼 수 있어요. 넘어가 볼게요. 자, 2번은 경찰의 기본적 임무에 대한 건데요. 적절하지 않은 걸 고르는 겁니다. 일단 내용 자체는 어렵지 않은데 박스 형태로 돼 있어서 그래요. 자, 일단 경찰 의무에 합당한 사려 깊은 판단을 했죠. 자, 여러분 사려 깊은 판단이 나와요. 그러면 일단 외관적 위험 아니면 뭡니까? 일단 다른 걸 생각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위험이 없대요. 실제로 보면 위험이 없다니까 자, 이걸 위험 혐의라고 하지 않죠. 사려 깊은 판단을 했지만 위험이 없었다. 이건 외관적 위험에 대한 내용이 되겠네요. 그래서 경찰 개입은 적법하죠. 외관적 위험일 때. 그리고 일반적인 게 아니죠. 특별한 희생이 발생했을 때는 국가에게 손실보상 책임이 발생하게 되는 것. 자, 그래서 A 기억번은 일단 틀렸고요. 니은번 보시면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보호와 공공의 안녕 이 두 가지가 바뀐 거예요. 공공의 안녕이 뭡니까? 최상위 개념이죠. 그래서 니은번도 틀린 겁니다. 오히려 공공의 안녕이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보호를 포함하는 상위 개념입니다.
자, 디귿번 보시면 공공의 질서는 쭉 오셔가지고요. 뒤에 불문규범의 총체죠. 성문규범이 아니죠. 그리고 이 개념은 점점 더 축소되고 있죠. 자, 법적 전면 규범화 추세에 따라서 점점 더 공공질서로 해결할 수 있는 분야는 축소되어 갑니다. 자, 디귿번도 틀렸고, 자, 리을번 보시면 보호받게 되는 법익에 대해서, 위험은 보호받게 되는 법익 대상에 대해서 필수적으로 존재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여기까지는 맞고요. 그 다음에 경찰의 개입은요, 당연히 구체적 위험일 때 개입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어떨 때죠? 뭐뭐만 나왔으면 일단 의심을 하셔야 되겠네. 자, 플러스 추상적 위험이 있을 때도 경찰 개입은 예방 차원에서 개입이 가능하죠. 그래서 리을번도 틀린 거고요. 자, 미음번 보시면 우상 위험에 대한 경찰의 개입은 위법합니다. 맞죠? 그리고 국가에게는요, 손해배상의 책임이 발생하겠죠. 자, 그래서 다 틀린 질문입니다. 자, 이번은 5개 틀린 것 보시면 되겠고요. 자, 3번은 우리가 이제 그 윌비스 동형에서도 제가 특히 2번하고 3번 지문은 많이 다뤘던 겁니다. 4번은 기본 이론 때 말씀드리고 가는 내용이고요. 자, 그럼 1번이 틀렸다는 건데 제가 1번은 항상 문제풀이 할 때나 수업할 때도 이렇게 말씀드리죠. 5기 3종 매교 이렇게 말씀드려요. 자, 5년마다 기본계획이고요. 3년마다 종합계획, 매년 교육계획이에요. 근데 이것만 보시면 안 된다고 했었죠. 제가 앞에 주어를 봐달라고 했습니다. 자, 기본계획은 주어가 청장, 똑같이 종합계획도 청장이지만 끝에 매년 교육계획은 경찰 관서의 장이 나온다고요. 자, 요거 나왔네요. 요번 시험의 독특한 특징이 뭐냐면 주로 주어하고 서술어 요 부분을 좀 많이 틀리게 내셨다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1번은요. 경찰청장이 들어가야 되고요. 시도청장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게 빠져야 돼요. 그리고 뒷부분은 맞는 거예요. 기본계획이고요. 5년마다 맞습니다. 자, 2번도 한번 볼게요. 경찰관 등에게 실시하는 인권교육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대내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자, 이것도 한번 잘 봐달라고 했었죠? 어디다 둔다고요? 경찰청에 인권교육협의회를 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3번도요. 10명 이상 20명 이하로 구성한다. 제가 문제 풀이 때 너무 많이 한 내용이에요. 동영에서도 여러분과 함께 했었고요. 자, 그리고 4번은요. 토론식, 참여식 교육을 권장하는 거죠. 여러분 주입식 교육 이런 거 하지 않겠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3번도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자, 일단 제 수업을 들었으면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자, 4번도 어렵지 않아요. 너무나 잘 아시는 내용이겠죠? 홉스는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다 이렇게 정의를 했었고요. 그리고 내가 가진 자연권을 국왕에게 전부 양도해야 된다는 절대 군주 정치 주장했습니다. 맞고요. 자, 2번 음주단속 경찰관이 동료 경찰관을 적발하고도 동료라는 이유로 눈 감아줬죠. 자, 이거 공정한 접근 보장에 위배되는 거죠. 그리고 이 중에서 편들기에 해당하는 사례라고 보면 되겠네요. 편들기. 자, 3번은 탈주범이 관내에 있다는 첩보 입수했죠.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단독으로 검거하려다 실패했어요. 자, 당연히 협동에 실패한 거 맞습니다. 3번. 자, 4번이 틀렸네요. 강도범을 추격 중에 도망가도록 내버려뒀죠. 자, 이건 국민의 신뢰를 배신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 냉정하고 객관적인 자세가 아니라 국민의 믿음, 즉 공공의 신뢰를 위배한 것이죠. 신뢰를 위반한 것인데 자, 그 중에서도 세부적인 건 엄격한 법 집행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됐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자, 넘어가고요. 이제 5번은 행동강령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예요. 자, 이것도 많이 연습했던 내용들입니다. 1번 보시면요. 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가상자산과 관련된 정보를 재산상 거래 투자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당연한 얘기 맞겠고요. 자, 2번도 제가 항상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일단은 직무 관련자예요. 이것도 한번 잘 봐달라고 했었죠. 모든 공직자를 얘기하지는 않아요. 직무 관련자와 그 다음에 두 번째 포인트 비용 부담 여부와 관계없이 자, 뭐죠? 골프 나왔네요. 골프를 같이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만 부득이한 사정에 따라 골프 할 때는요. 자, 우리 행동강령이나 대부분 조문에서는 신고는 소속 기관장한테 하는 거지만 알다시피 골프만큼은 이거 조심해야 되죠. 행동강령 책임관한테 신고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이 틀린 거네요. 그리고 신고해야 되겠고 사전에 신고가 어렵다면 사후에 신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3번 보시면 역시 직무 관련자와 이런 쭉 나와서 사행성 오락 같이 하면 안 됩니다. 3번은 맞는 거니까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자, 4번이 이제 보시면요. 경조사는 원칙적으로 알려서는 안 되는 게 원칙이네요. 그리고 신문이나 방송,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 근무했던 소속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 통신망. 그렇죠. 여기에는 경조사 알릴 수 있고요. 신문, 방송 어차피 공개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가 있죠. 자, 맞습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2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런 것들은 많이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제가 특히 어려웠던 문제만 몇 개 말씀드릴게요. 자, 6번 보시면 부정청탁 금지법입니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1번 보시면 일단 공직자 등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 강의를 할 때에는 자, 외부 강의 등의 요청 명세를 자, 소속 기관장한테 그렇죠? 당연하죠? 그리고 마친 날 기준 잘 보시고 10일 내에 항상 꼼꼼하게 봐야 됩니다. 경찰은. 맞는 부분도 두드려가면서. 자, 그리고 서면으로 신고하는 거죠. 그리고 외부 강의를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자체일 때에는 그러하지 않겠죠. 자, 맞는 내용이네요, 1번. 자, 그럼 이제 2번 한번 볼게요. 2번을 보시면요. 소속 기관장은 공직자 등 그 배우자가 수수 금지금품을 받거나 약속 의사표시를 받게 된 사실을 알았죠. 자, 근데 포인트는 이걸 거예요. 수사의 필요성. 요게 있다고 인정을 한대요. 그럼 수사의 필요성이 있으면 어때요? 그렇죠. 그 내용을 수사기관한테 통보할 수 있다가 아니라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번 시험의 특징 중에 하나가 할 수 있다, 해야 한다. 이 부분을 많이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속 기관장 같은 경우에는요, 당연히 소속 기관장으로서는 수사 필요성이 있으면 통보해야 되겠죠. 통보할 수 있다라고 하면 안 할 수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안 되니까. 자, 그리고 3번은요, 제가 1단원에서 누누이 강조합니다. 1단원에서 나오는 행동강령,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적극행정과 관련된 조문에서는 모르겠으면 국민권익이라고요. 국가인권이 나오지 않는다고 제가 항상 문제 풀이 때 말씀드립니다. 그렇죠? 국민권익위는 이런 기준의 작성, 보고 법무를 관장하고요. 이 3번 지문은 잘 나오는 지문은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조금 우리가 같이 수업을 들었고 문제풀이 했을 때 느낌을 떠올린다면 아, 요거 국민권익위 맞겠구나.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이고요. 자, 4번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라든가 이런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알다시피 한 번에 100이고요. 그 다음에 1년, 매 회계연도에 300. 항상 매 회계연도도 한번 잘 보십시오. 매 분기 이런 식으로 언제든 틀리게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요구, 약속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2번이 틀린 내용. 요건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건 넘어가고요. 자, 그 다음 이제 7번은 이해충돌 방지법인데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1번은 기출 지문이고요. 여러분 잘 아시는 거죠. 치안감이죠. 치안감 이상의 경찰 공무원. 그리고 쭉 가셔서 특별자치시나 특별자치도의 시도청장도 고위공직자에 포함되죠. 우리 세종시청장처럼요. 맞고요. 자, 2번.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미공개 정보를 사적 이익을 위해서 이용하거나. 자, 이거 우리 수업 때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자, 공직자가 일단은 이런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고 취득까지 하면 제가 7년 7천 이렇게 암기를 하라고 했었고 그 다음에 단순히 이제 공직자는 아닌데 취득한 자가 이용하고 취득을 하면 5년 5천 이렇게 암기하는 게 간단하다.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로 공직자인데 이 공직자가 이용은 했지만 취득은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가장 약하게 3년 3천 이렇게 암기해달라고 했었죠. 자, 여기 보시면 쭉 나와 있네요. 자, 일단은 자 공직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용을 했죠. 그러나 취득이란 단어 어디에도 안 보이죠. 이용만 보이죠. 그러니까 이건 3년 3천 이렇게 바로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3번은 제가 이해충돌 방지법 수업할 때 항상 강조하는 게 뭡니까? 이것만 알면 50% 먹고 들어간다. 자, 우리 공식처럼 기억했죠? 우리 제가 무료 법령 특강이라던가 문제풀이에서도 항상 하듯이 이해충돌 방지법에서는 14일 신고고요. 신고는 무조건. 그리고 제출은 30일입니다. 30일 제출. 자, 그리고 3년이냐 2년이나 따질 때 우리가 고위공직자의 민간 업무 활동 내역, 고민, 그리고 직무상 비밀과 관련된 거 요것만 3년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모르겠으면 그 외에는 사적 이해관계 관련된 것들 포함해서 전부 다 2년으로 가자고 했었습니다. 이 공식만 여러분들이 기억했어도 금방 알 수 있는 거죠. 자, 3번 보시면 직위에 임용되거나 개시하기 전 3년이죠. 자, 왜요? 고위공직자가 민간 업무 활동 내역을 제출하는 거죠. 고민 있잖아요, 고민. 응? 자, 고민 있네요.
자, 그리고 조심하실 거는 여기 임기를 개시한 날 이것도 포인트니까 한번 잘 봐야 되겠죠. 다음 날이 아니죠. 여기도 틀리게 됐었고요. 자, 당연히 3년 중요하고. 그 다음에 30일. 그렇죠? 왜요? 제출 나왔잖아요. 근데 여기를 틀리게 되셨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함정에 조심을 많이 했었어야 됩니다. 이번 시험에. 요거 소속 부서장이 아니라 이제 소속 기관장 혹은 소속 관서장 이렇게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를 틀리게 낸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여러분 고위공직자잖아요. 고위공직자 관련된 거는 적어도 소속 기관장한테는 제출해야죠.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보시면 이거는 사실은 세 줄 다 읽을 필요가 없어요. 제가 항상 뭐라고 합니까? 수업할 때나 문제 풀 때 우리 경찰학에서는 거의 다 임의적 감면이라고요. 딱 한 군데 어디서 나온다고? 국가보안법, 국보법에서, 국가보안법에서 필요적 감면 나온다고 했었죠. 그리고 모르겠으면 웬만하면 다 거의 다 임의적 감면, 감면 면제 할 수 있다라고 봐달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요건 요 3번의 함정 부분만 좀 잘 찾을 수 있었으면 많이 어렵진 않았는데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제 8번은 적극행정 운영규정입니다. 요번에는 뭐 청탁금지법도 나오고 이해충돌방지법, 적극행정 운영규정 1단원의 기초 이름 파트에서의 법령들이 좀 많이 나왔네요. 자, 1번 적극행정의 정의 나오죠? 자, 우리 적극행정 운영 규정을 묻고 있으니까 적극행정의 정의는 항상 어떤 단어 생각해야 됩니까? 창의성과 전문성, 창전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우리 면책제도 운영 규정, 우리 내부 규칙상에는 성능, 성실성과 능동성 알고 계시죠? 자, 1번 맞고요. 자, 2번이 이제 조금 생소할 수 있는데 일단 제가 항상 얘기하듯이 1단원에서 교육이라는 표현 나와요. 이 교육은요. 대부분 이 높으신 분들이 중앙행정기관장처럼 이런 높으신 분들이 매달 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모르겠으면 연 1회라고 했잖아요. 매년 1회. 연 1회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제 이 뒷부분이에요. 여러분 이 교육 같은 것도요. 실시하여야 한다. 혹은 실시해야 한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고 해버리면 대부분 안 할 수도 있어요. 귀찮아서. 그래서 이 뒷부분. 이번 시험에는 특징이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를 많이 바꿔냈다. 자, 3번 국민권익이 나왔죠. 모르겠으면 국민권익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소극행정 예방 근절을 위해서 신고센터 국민권익위 운영하고요. 그리고 포인트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경찰학은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된다고. 권고죠, 권고. 명령이 아닙니다. 여러분, 국민권익위는 명령하고 그런 기관이 아니에요. 그냥 권고할 수 있는 겁니다. 잘 보셔야 되겠고. 자, 4번에 적극행정 추진으로 자, 이거 중요하다고 제가 동영에서도 엄청 강조했었죠. 지문으로 다 출제를 했었고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해서 소속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포인트 뭐라 그랬습니까? 해야 한다라고 했어요. 자, 그만큼 적극행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민형사상 책임이 있을 때 필요한 조치 해줄 테니까 어때요? 쫄지 말고 해라. 아니 제가 이거 항상 뭐랑 비교하라 그랬습니까? 경직법. 우리 경찰관 직무집행법에서는 민형사상과 관련된 책임이 있으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요거랑 비교 꼭 해달라고 항상 말씀드렸었어요. 변호사와 관련해서 지원할 수 있다. 경직법은. 적극행정 운영 규정은 해야 한다. 강행 규정으로 되어 있다는 것. 자, 일단 틀린 거는 2번인데요. 조금 8번은 난이도가 있었습니다. 있었던 문제예요. 요거 좀 어려운 문제였고요. 자, 넘어가면 9번은 범죄 원인론에 대한 내용인데요. 자, 일단 문장은 평이한데 조금 낯선 표현이 좀 3번에 있어요. 자, 3번부터 먼저 볼게요. 3번이 틀렸다는 건데 민족적 동질성이라는 표현이 조금 낯설 수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민족적 이질성이라고 해야 맞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쇼앤 맥케이가 주장한 사회 해체론은 이 전이 지역 있잖아요. 이 전이 지역이 어디예요? 특정 지역을 얘기하는 거죠. 특정 지역을 얘기하는 것이고 사례로 보면 항상 빈민지역, 빈민가를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여기서 범죄가 많이 일어난다. 높다. 그리고 이 지역은요. 여러분 당연히 빈민가 같은 곳은 우리 민족적인 동질성이 있겠어요? 서로 좀 다르고 아무래도 다른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겠죠? 그리고 거주가 불안정한 지역이고요. 그래서 이제 3번이 틀린 거예요. 자, 일단 3번은 틀렸는데 나머지들이 지금 어렵지 않으니까 답은 맞출 수가 있어요. 이번 시험 특징이 일단 하나하나의 지문을 떼서 본다면 조금 까다로울 수 있는데 어쨌든 출제를 답을 고를 수 있게끔은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난이도를 중정도로 잡긴 한 겁니다.
하지만 문제를 푸실 때 여러분들이 이제 체감 난이도가 조금 있었을 수 있으니까 중상으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1번 고전주의는 알다시피 자유의지잖아요. 인간 자유의지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리고 범죄 억제 향상. 이걸 위해서는 엄격성, 확실성, 신속성 이게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했었고요. 자, 그다음 이제 허쉬가 주장한 거 사회 유대 이론 관련해서 우리 애참 전신 이렇게 암기합니다. 애참 전신. 자, 맞고요. 그다음에 4번에 코엔과 패슨이 주장한 일상활동. 일상활동 이론에서의 범죄 발생의 3요소. 이것도 제가 동영에서도 얘기했죠. 범죄 발생할 때의 그 3요소는 뭡니까? 대부자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죠. 범죄자, 그다음 적절한 범행 대상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 보호자의 무죄.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3번이 틀린 내용이고요. 자, 10번에 보시면 이제 문제지향적 활동인데요. 일단 학자 이름 골드슈타인 나오는데요. 요거에 또 현혹돼서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답은 고르기 쉬웠다고요. 자, 문제지향적 경찰 활동이 뭡니까? 지역사회 경찰 활동이 하나죠. 자, 2번 먼저 보시면 문제지향적 활동의 능률성은 체포율과 적발 건수다. 이거는 전통적 경찰 활동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2번은 바로 틀린 거고요. 그 효과성도 대응 시간 이거 다 전통적 활동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1번 문제지향적 활동에 대한 내용으로 맞고요. 자, 3번 보시면 아시다시피 문제지향적 활동의 좁은 대평 사람 모델 아시죠? 평가 좀 조심하시고요. 자, 이 과정 거치고. 자, 그리고 형법의 적용은 여러 문제 대응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다. 이거 문제지향적 활동에 대한 내용으로 맞습니다. 그래서 어렵지는 않은 문제입니다. 넘어가시고요. 자, 11번 경찰 윤리 문제인데요. 적절한 것을 고르는 거네요. 적절한 것은. 자, 1번에 델라트르 나오고요. 작은 호의라도 반복되면 점점 어려운 부패로 이어진다. 그래서 절대 무시 강구하면 안 된다 주장한 사람. 대표적인 작은 호의 받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금지론자죠. 대부분 다 금지론자 아니에요. 펠드버그 한 명 빼고는 금지론자죠. 1번 맞는 표현이고요. 자, 2번 니도프 로벅 바커 구조원인 가설 주장한 사람들인데 갑자기 뒤에 보면 뜬금없이 시민사회 부패가 나왔죠. 자, 이 경찰 부패의 원인을 주장하는 거. 이건 윌슨이 주장한 전체 사회 가설에 대한 내용이고요. 틀렸습니다. 다 나오면 안 돼요. 자, 그러면 3번은 그 부패에 관해서 정의를 한 거잖아요. 아시다시피 그 시장에서 높은 가격 나왔네요. 자, 가격 나오면 시장 중심적 정의라고 보자 그랬죠. 자, 그러나 학자를 틀리게 내셨어요. 하이덴하이머죠. 룩셈버그가 아니라 하이덴하이머라고 하셨어야 해요. 그래서 3번은 틀린 거고요. 4번은 아시다시피 내부 고발의 정당한 요건 중에서 자, 여기 보시면 성공 가능성이죠. 근데 이때의 성공 가능성은 어느 정도의 성공 가능성을 얘기한다.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일 겁니다. 그리고 존 클라이디가 주장을 했었고 이 정당한 요건에 포함되죠. 포함되지 않는다 그래서 틀린 거고요. 넘어갈게요. 자, 역시 어렵지 않은 문제였고요. 자, 이번에는 한국 경찰도 쉽게 나왔죠. 까다롭게 나온 거 하나도 없습니다. 자, 1번 갑오개혁 이후죠. 이때 경찰 조직법 잘 보시고요. 작용법 이렇게 틀리게 될 수 있으니까 경무청 관제 직장이죠. 맞고요. 자, 이번 3.1운동으로 태어난 임시정부입니다. 민주공화제죠. 선포했고 임시정부 경찰은 민주공화제 경찰이다. 자, 중요한 역사적 의의를 갖고 있죠. 자, 그리고 민주경찰이 효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추가로 알아두시면 좋을 게 뭐냐? 군대 조직 아니에요. 정식 치안 조직이었다. 경찰 조직이었다는 것도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겠고. 자, 3번에 김구 선생님 초대 경무국장 맞죠? 자, 4번이 틀렸죠? 이거는 뭐 우리가 뭐 항상 하는 내용이듯이 1948년도에 뭐예요? 치안국이 설치가 되고요. 그리고 1974년도에 치안본부가 설립이 되죠. 바뀌죠. 격상되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91년도에 경찰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91년도에 치안국이 경찰청으로 바뀐 게 아니죠. 치안본부라고 하셔야 되겠죠. 4번이 틀린 거고요. 자, 13번 외국경찰도 어렵게 나오지 않았어요. 자, 2번은 제가 동영에서 했던 내용입니다. 자, 1번부터 보면 제가 항상 외국경찰에서 영국하고 미국만큼은 앞에 역사 부분도 좀 꼭 좀 봐주세요 라고 말씀드립니다. 근데 그냥 지나가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자, 헨리 필딩 법관이 보호가의 주자. 이게 뭡니까? 릴레이 주자 생각하면 되잖아요. 뛰어다니는 사람. 보호 스트리트 러너. 뛰어다니는 사람을
이제 상설을 한 거죠. 그리고 만들어 놓은 게 뭐예요? 절기도 기억하시죠? 절도체포대, 기마순찰대, 도보순찰대. 요거 만들었죠. 자, 1번 맞고요. 자, 2번이 틀렸는데 제가 이거 연방범죄수사국 포함해서 미국은 대부분 기관 물어볼 때 모르겠으면 대부분 법무부고 SS, 특별업무국, 이 국토안보부 소속, 국토안보부 소속. 요거 빼고는 다 뭐라고 했습니까? 법무부로 모르겠으면 가라 그랬죠? 재무부 아니죠? 법무부예요. 동영에서 했던 거예요. 자, 그리고 3번 프랑스 보세요. 대부분 프랑스는 어떤 국가예요? 강력한 중앙 집권형 경찰 체제를 취하고 있는 국가예요. 우리 중앙 집권화가 나오면 대부분 내무부 장관이 권력을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 프랑스의 국가경찰 중에서 국립경찰청 있죠? 국립경찰청은 내무부 소속 맞아요. 당연한 거예요. 조금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4번에 일본의 경찰청 나오잖아요. 일본은 일단 이원적 체제죠. 국가경찰과 자치체 경찰 이원적 체제지만 우리 경찰청하고 관구경찰국은 국가경찰이죠. 그리고 관구경찰국은 아시다시피 몇 개, 6개 알고 계실 거고. 그래서 2번이 틀린 내용입니다. 역시 쉬웠어요. 어려운 내용 아니에요. 자, 그리고 14번은 이 자기구속의 원칙은 제가 기본 이론 때도 사례 들어가면서 열심히 설명드립니다. 평등의 원칙에서 파생된 원칙이면서. 그렇죠? 그리고 재량행위에서 가능하고요. 자, 일단 1번부터 한번 천천히 볼게요. 자기구속의 원칙이란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3자한테 한 것과 동일한 결정을 상대방에게 하도록 구속받는다는 원칙이에요. 맞습니다. 표현 맞는 표현이에요. 자기가 정한 규칙에 구속당하는 거죠. 자, 2번. 재량행위에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기속행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3번 평등의 원칙에서 파생된 원칙이라고 얘기해줘. 그래서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자의적으로 다르게 취급하는 거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게 평등의 원칙이고요. 그리고 자, 요거네요. 위법한 행정처분이 수차례 반복이 됐죠. 그러면 그러한 처분이 역시 위법한 것일 때에는 행정청이 위법한 선례에 대해서는 따를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 구속을 갖게 된다고 할 수 없는 거죠. 이건 뭐 다 설명드리는 내용이니까 이론 때. 자, 4번 틀렸죠. 제가 행정법 기본법 들어갈 때 항상 그 전에 말씀을 드려요. 자기 구속의 원칙은 명명의 규정이 없다. 그리고 이 8조에 행정기본법 8조에는 오히려 자기 구속의 원칙이 아니라 법치행정과 관련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법치행정의 원칙이 들어있어요. 4번이 틀린 내용이에요. 자, 이것도 우리가 행정법 중에서는 좀 쉽게 나온 겁니다. 뭐 어렵거나 그런 것들이 아니고. 자, 그다음 이제 15번은 1번은 이제 좀 낯선 판례긴 할 거예요. 자, 1번은 공정한 업무 처리에 대해서 사유로 두고 한 30만 원을 봉투를 일단 받아둔 거죠. 근데 피동적으로 해요. 그냥 어쩔 수 없이 받아뒀다가 돌려줬어요. 근데 이 사람이 20년 동안 열심히 근무하신 분이에요. 그 사람한테 해임까지 한 건 너무 좀 심했다, 오버했다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판례가 재량권의 남용에 해당한다라고 본 거죠. 그래서 재량권의 남용에 해당하면 위법한 거죠. 자, 그래서 일단 1번 판례 꼭 이제 나왔으니까 기억을 좀 해주시고요.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는 거예요. 자, 2번 보시면 재량권의 일탈 남용 나왔네요. 자, 우리 재량의 일탈의 남용은 바로 위법이 되는 거라고 했었죠. 자, 위법한 경우뿐만 아니라 단순히 재량권 행사에서 합리성을 결한다. 자, 이런 경우에는 이런 경우까지 포함해서 이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죠. 자, 아시다시피 행정소송은 위법한 경우만. 자, 3번은 기출지문 아니에요. 22년도 2차인가요? 기출지문 아닙니까? 뭐 기본서에 다 있는 내용이고요. 재량은 선택재량과 결정재량으로 나뉜다. 그런데 징계처분을 하는 결정하고 하지 않는 결정이네요. 자, 요 사이에서 고민하는 건 우리가 선택권. 요거 나왔다고 해서 선택재량이라고 하면 안 된다 그랬죠. 요거는 결정재량에 대한 내용이죠.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사이에서 고민하는 건 결정재량. 만약에 하기로 선택을 했어요. 그럼 그 선택한 수단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그게 선택재량에 대한 내용이죠. 3번 틀렸고요. 4번은 뭐 딱 읽어보시면 당연히 맞는 거예요. 우리 지문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한다. 이런 거 가지고 틀린 부분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기속이냐 재량은 이렇게 여러 가지 따져봐서 판단해야 된다. 4번 맞는 내용입니다. 넘어갈게요. 자, 16번 문제도 어렵지 않은 문제죠. 훈령과 직무 명령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자, 1번 바로 보죠. 상급관청이 하급관청의 권한행사를 지휘해서 바라는 명령. 맞는 거고요. 훈령은 하급관청의 권한행사에 독립된 범위에 속하는 사항이 이게 포인트죠. 아니어야 하겠죠.
자, 3번 훈령은 직무명령으로서 성질을 가질 수 있지만 직무명령은 훈령으로 성질을 당연히 가지는 건 아닙니다. 맞아요. 3번. 제가 뭐 따로 설명드릴 필요 없을 것 같네요. 자, 4번 상관이 부하 직원에 대해서 바라는 명령 맞는데요. 자, 여기 우리 훈령도 그렇고 직무명령도 그렇고 상위법의 법적 근거는 필요가 없죠. 쉬운 문제였습니다. 4번이고요. 바로 넘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7번도 어렵지는 않은 문제입니다. 자, 적절하지 않은 건데요. 일단 답은 1번에 배치를 시켜주셨어요. 수입 및 수탁사무 처리에 대해서 미임 위탁기관은 자, 알다시피 사전 승인, 협의 이런 걸 요구할 수 없죠. 일을 넘겼으면 알아서 하게끔 둬야죠. 할 때마다 승인받아라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고. 자, 2번 쭉 보시면 지휘감독 가능하죠. 위임이란 것은. 자, 그리고 위탁도 마찬가지고. 여기 포인트 잡으면 되겠네요.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이 될 때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는 거죠. 이런 부분 항상 시켜야 한다 이렇게 오답으로 바꿔내고. 여기도 위법한 경우에만 이렇게 바꿔내고요. 자, 3번. 이게 아마 2조의 정의에 있는 부분일 거예요. 아마 5인가 그럴 것 같은데 위탁기관이나 수탁기관에 대한 정의입니다. 한번 읽어봐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위임 위탁기관은 이런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거죠. 자, 이것도 한번 좀 챙겨주세요. 항상 적정성, 효율성 이런 거 아닙니다. 항상 적정성과 바꿔낼 수 있는 부분은 효율성이에요. 그리고 수입 및 수탁 사무 처리의 상황을 자, 이게 포인트네요. 수시로 감사할 수 있는 거, 재량상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맞는지.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건 1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볼까요? 18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18번이 좀 어려웠어요. 특히 3번 지문은 우리 기본서에 없는 내용이에요. 그러나 생각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1번 보시면 뭐 우리 행정기본법이라든가 이런 법조문에 있는 법령 등에 대한 정의입니다. 그래서 이 예규 이런 것도 법령 등에 해당하죠. 자, 그리고 집행명령은 명시적인 수건이 없어도 괜찮죠? 상위법령에 기본서에 있고 기본이론 때 하는 내용이고요. 새로운 입법사항에 대해서는 규율할 수 없죠.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새로운 사항을 정할 수가 없죠. 자, 3번이 문제죠. 조금 어려웠을 거예요. 3번 질문. 부령은 행정각부의 장관이 정하는 건 맞아요. 이거 맞잖아요. 여기까지 맞는데 이 부령은요. 법제처 심사는 받아야 돼요. 그러나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는 없어요. 이게 그 법령, 대통령령이나 법률하고는 좀 다른 거죠. 이 법률이나 대통령령은 법제처 심사뿐만 아니라 국무회의 심의까지 거쳐야 되는데 이 부령 이런 것들은 법제처 심사만 있으면 돼요. 국무회의 심의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본서에서 뭐라고 했었어요? 뭐라고 배웠습니까? 총리령과 부령은 직권으로 발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직권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하시면 풀 수가 있었는데 처음 보는 지문이라 좀 당황했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4번 헌법이 법률로 정하라고 했잖아요. 전속적 사항. 법률 네가 꼭 정해라. 이런 전속 사항은 위임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직접 법규명령으로 정할 수가 없는 거죠. 맞는 겁니다. 4번도. 3번이 틀렸어요. 18번 좀 어려웠고요. 자, 19번은 뭐 제가 뭐 그 평상시 모의고사에도 내고 하는 부분이잖아요. 너무 쉽잖아요. 기본서에도 있고 비례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자, 1번 경직법 1조 2항 행정기본법 10조에 규정이 있고요. 자, 2번 목적 달성하기에 적합해야 되겠고요. 자, 3번 당연히 틀렸죠? 최소 침해의 원칙은 협의의 비례 원칙 아니죠? 필요성의 원칙 이렇게 표현을 하고 우리 협의의 비례 원칙은 뭡니까? 상당성의 원칙 이렇게 얘기하죠. 자, 4번 맞는 거고요. 근데 조심하실 게 우리 오답으로 이거 나온 적 있죠. 국민의 이익 침해가 행정작용이 의도하는 공익보다 크지 않아야 된다. 요거 두 개 바꾼 적이 있었다는 거. 이것도 한번 생각하시면서 공부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일단 19번은 적절하지 않은 게 3번입니다. 넘어가면 이제 20번이에요. 자, 국자법 기억부터 리을까지 지문 자체가 사지선다로 나왔으면 쉬웠을 텐데 박스라 조금 여러분들이 시간을 좀 지체할 수도 있었다. 좀 까다로울 수 있는데 내용은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맨날 하던 겁니다. 자, 알다시피 임기 3년이죠. 국가경찰위원회 위원 임기. 그리고 연임할 수 없는 거 알고 계실 거고. 그리고 보궐위원회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 틀린 거 없잖아요. 이런 식으로 경찰학은 돌다리도 두들겨 가듯이 건너야 되는 거죠. 자, 니은번 자치경찰 사무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예산 제가 뭐라고 해요? 높은 사람이 수립한다고 일단. 그러면 자치경찰 사무에 가장 높은 시도지사가 수립을 한다. 그리고 이 경우 시도자경위는 아니 우리 경찰 조직 전체 예산을 얘기하는 거니까 어쨌든 시도청장이 아니잖아요. 경찰청장 의견 들으라고 제가 항상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수업에서도.
니은번 틀렸고. 자, 디귿번 지문 나오면 항상 요거 보라 그랬죠? 수사니까 경직법 이런 거 안 나온다고요. 형사소송법, 수사에 관해서. 그리고 밑에 있는 사람들, 시도청장과 서장, 밑에 공무원들을 지휘 감독하는 거. 그래서 기억, 디귿 맞고요. 니을번 틀린 거 아니겠어요? 시도자경위도 위원회 임기는 3년인데 자, 여기가 틀렸다고 봐야 되겠죠? 시도지사가 임명을 하잖아요. 그래서 니은하고 리을번 두 개 틀렸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이제 21번 가보겠습니다. 임용 자격 결격 사유. 제가 동영에서는 당연퇴직 사유를 출제한 적이 있어요. 근데 비슷한 이제 임용 자격하고 결격 사유 나왔네요. 자, 일단 여기 항상 주의하실 게 뭡니까? 경찰 공무원법상의 임용 결격 사유를 묻는 거죠. 국가공무원법이 아니에요. 조심하셔야 되겠고요. 자, 1번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경찰 공무원 될 수 없죠. 자, 요거 조심하셔야 되겠고요. 근데 임용될 수 있다라고 해서 틀렸네. 자, 2번도요. 피성년, 피한정 후견인 경찰 공무원 안 되죠. 당연한 거예요. 국가공무원법은 피성년 후견인만 결격 사유예요. 자, 그리고 우리 경찰공무원법에서는 자격정지 이상이잖아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유예를 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임용될 수 없죠. 우리 경찰공무원법에서는 자격정지 이상이면 전부 다 뭐예요? 결격사유 아닙니까? 그러니까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도 어때요? 당연히 결격사유가 되겠죠. 자, 1, 2, 3번 다 틀렸고요. 임용 안 됩니다. 자, 4번 맞네요. 파전 선고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이죠. 복권된 사람이 아니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만이 임용될 수 없는 겁니다. 4번 맞고요. 넘어갈게요. 자, 22번도 쉬운 거 아니에요? 사실은 자꾸 쉽다고 해서 죄송한데 기본적인 내용 아닙니까? 하명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물은 거 아니에요. 자, 경찰 하명은 위해 방지를 위해서 개인한테 항상 요거 잘 챙기셔야 되겠죠? 자기, 부자기, 수인, 급부 뭐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되니까. 자, 요 부과하는 처분이고 부자기 하명은 하지 마라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소극적으로 하지 아니할 의미를 명하는 것으로서 금지라고 얘기하고요. 자, 3번. 이거 기본서에도 있는 내용인데요. 당연히 사실행위뿐만 아니라 여러분 법률행위도요. 법률행위도 하명의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사실행위 같은 건 뭐가 있겠어요? 경찰이 하는 일 중에서 뭐 이런 것들 교통장애물 같은 거 제거하는 거 이런 것들이 사실행위겠죠? 실질적으로 하는 이런 것들도 하명의 대상이 될 수 있겠고 법률행위 같은 것도 하명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무허가 이런 식당이라든가 무허가 이런 물건 무허가 업체에서 물건 파는 거 파는 행위 금지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이런 법률행위도 전부 다 사실행위뿐만 아니라 법률행위도 하명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없다가 아닙니다. 틀린 거예요. 자, 그리고 경찰 하명에 위반해서 이루어진 행위는 원칙적으로 법적 효력에 아무런 영향 받지 않죠. 유효하죠. 맞는 거고요. 3번이 틀린 지문입니다. 자, 넘어갈게요. 이제 23번은 행정절차법에서 처분에 대한 내용이에요. 중요하죠. 알다시피 1번은 처분은 항상 문서로 하는 게 원칙이죠. 기록이 남아야죠. 자, 그리고 뒤에 예외적으로 공시한 경우에 그러지 않겠네요. 자, 2번 미비 흠이 있네요. 고비 서류에 흠이 있으면 기간 정해서 7일까지 갈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지체 없이 보완을 요구하면 되겠죠? 7일 기다리다 시간 다 지나가 버립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자, 3번이 이제 조금 17조 이게 아마 사망인가? 아무튼 이게 조금 이제 자주 보지 않는 지문이죠. 자, 모르는 지문 있을 때 일단 맞는 걸로 보고 다른 거 보시라고. 그래서 쭉 보시면 뭐 서류라든가 이런 필요한 사항을 게시하죠. 게시하거나 편람을 갖추어 두고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라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 한번 읽어봐 주시면 되겠고요. 맞는 지문이고요. 자, 4번 보시면 신청인 편의를 위해서 이건 뭐 수업 때도 하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다른 행정청에 신청을 접수하게 할 수 있죠. 그리고 미리 공지해 주고요. 4번도 맞는 거. 2번이 명확하게 틀렸기 때문에 답을 고를 수는 있었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4번 문제도 좀 쉬운 편이었죠. 자, 아는 지문들입니다. 일단 우리 정보공개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이 모든 국민이고요. 이 권리를 가지고 외국인은 모든 외국인이 아니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만 정보공개 청구할 수 있다. 자, 그리고 2번 청구받으면 받은 날부터 며칠이에요?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 결정해야 되겠고. 자, 3번 공개 청구된 대상의 전부 일부가 3자와 관련이 있네요. 자, 여러분 3자와 관련이 있다면 상당 기간이 아니죠. 여기 보시면 3일, 상당 기간 이렇게 필요가 없어요. 공공기관은 3자한테 지체 없이 알려줘야 돼요.
기간이 필요가 없죠. 일단 지체 없이 알려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 통지받은 3자는 3일 이내에 비공개가 가능했죠. 비공개 요청을 할 수 있었죠. 비공개 요청이 가능한 거. 그래서 헷갈리면 안 됩니다. 지체 없이. 그다음에 3일 내에 비공개 요청. 자, 4번 보시면 불복 있고 그 다음에 청구 20일이 경과하도록 아무런 결정이 없죠. 자, 그럴 때에는 행정심판도 갈 수 있고 행정소송도 제기할 수 있었죠. 자, 4번 봤습니다. 자, 이거는 쉽게 답을 3번으로 고를 수 있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이제 그 물리력 행사 규칙인데요. 적절한 것을 고르는 거라 조금 까다로웠을 수도 있는데, 자, 1번 역시 좀 단어를 좀 틀리게 냈죠, 이 부분을. 여러분 알다시피 순소적 폭치, 수능, 소극적 저항, 적극적 저항, 폭력적 공격, 그 다음에 치명적 공격이었죠. 치사적 공격이라고 해서 틀린 거고. 그래서 항상 꼼꼼하게 봐야 됩니다. 2번, 우리가 대응은 협접, 저중고 이렇게 했었죠? 저중고. 여기 치명적. 아니죠. 고위험 물리력이라고 하셨어야 되겠네요. 자, 단어 함정 팠었고요.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대상자가 수능하고 있잖아요. 이리로 오세요 하면 지금 잘 따르고 있죠? 그럼 굳이 밀고 땡기고 이럴 필요 없잖아요. 언어적으로 통제하시면 되죠. 자, 그래서 힘을 주어 제압할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신체에 힘을 주어서 밀거나 끌 수 있다. 자, 우리 밀거나 끄는 거. 밀잡, 끌, 누비.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 알다시피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순소적 폭지잖아요. 요거에 대응하는 대응 수준이 협접 저중고 아닙니까? 자, 그러면 지금 대상자가 수능을 하잖아요. 수능을 하니까 굳이 힘을 쓸 필요 없다고요. 이 접촉 통제와 관련된 게 밀고 끌고 잡아당기고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여기는 지금 밀거나 끌 수 있다는 건 수능이 아니에요. 적어도 소극적 저항 정도 있어야지. 그렇죠? 밀거나 당길 수가 있는 거죠. 이거 조심하시고. 그 다음 이제 4번 보시면 대상자 행위가 폭력적 공격이래죠. 자, 그러면 폭력적 공격이래요. 그럼 폭력적 공격일 때는 어디까지 쓸 수 있어요? 우리가 대응을 중요한 물리력까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보시면 뒤에 목을 압박해서 제압하거나 제가 수업할 때 얘기하죠. 우리가 접촉 통제까지는 밀잡, 끌, 누비, 밀고 잡아당기고 끌고 이런 거 할 수 있고 저위험 물리력, 상대방이 공무집행을 방해할 정도로 적극적인 유형력 행사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이때부터 기술 들어간다 그랬죠? 관절 꺾고요, 쪼르고 넘어뜨리고 이런 거 할 수 있다라고 했었죠. 자, 그럼 보세요. 지금 폭력적 공격일 때 지금 여기 관절 꺾고 있네요. 그리고 팔다리 이용해서 조르고 있죠. 그리고 뭐 이렇게 넘어뜨리고 있잖아요. 요거 뭐예요? 저위험 물리력이잖아요. 그럼 폭력적 공격일 때는 중위험 물리력까지 쓸 수 있으니까 당연히 저위험 물리력 사용할 수 있죠. 그래서 요거 4번은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이제 26번은요. 역시 전형적인 경찰관 직무집행법 문제. 우리가 수업할 때도 강조하지만 항상 경찰 직무집행법, 경찰관 직무집행법 할 때 제가 들어가기 전에 공식처럼 하는 게 있죠. 경찰관 주어는 항상 대부분 원칙, 끝에는 재량상 할 수 있다. 예외적으로 청장이나 관서장 나오고 하야한다 나오는 거 조심하면 된다고. 그 원칙대로 보시면 되겠죠. 적절하지 않은 거 한번 골라봅시다. 자, 주어 경찰관 나왔고요. 범죄 행위가 목전에 행해지고 있고, 자, 쭉 가서 예방하기 위해서 필요 경고하시고요. 그리고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그 다음에 재산의 중대한. 자, 재산 고민하지 말자. 우리 10조 무기. 장비 나오기 전까지는 대부분 다 뭐다? 재산 들어간다. 그리고 이런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죠. 즉시 아니고요. 행위를 어떻게 제지할 수 있다죠. 해야 한다 아니죠. 원칙대로 할 수 있다. 그래서 1번 적절하지 않고요. 자, 2번은 우리가 교사 유미 이렇게도 암기합니다. 미아 유실물 사고 그 다음에 뒤에 교통사고 조사. 이러한 경우에 자 조심하실 거 행정처분. 이거 형사처벌 아니죠? 형사처분 아니고요. 자, 그리고 교통사고 조사에 필요한 사실의 확인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하면 출석을 요구하는 사람이 나와요. 출석 요구서를 보내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고요. 자, 이거 관서장 아니라 그랬죠. 관서장 분이 이런 것까지 안 한다고 제가 항상 얘기하죠.
그렇죠? 그래서 경찰관 맞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벌칙 규정, 직권 남용했을 때 벌칙 규정 1년 아실 거고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맞는 내용이고요. 자, 4번도 맞는 내용이겠죠? 경찰관은 범인의 체포도주 방지, 생명신체 방어, 그다음에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 제지 필요할 때, 자, 그리고 이 상당한 이유가 있죠, 항상. 자, 그럴 때는 합리적으로 무기 사용할 수 있는 거죠. 4번 맞고요. 그래서 1번이 틀린 지문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27번 문제는 거의 동일합니다. 제가 적중 내역에서도 제 카페라던가 이런 데 올려놨는데요. 똑같아요. 제가 이렇게 해놨어요. 동형 1회차 20번에. 자, 감면 대상의 범죄가 행하여 지려고 하거나 행하여 지고 있죠. 자, 타인의 생명, 신체, 자, 조심, 우리 하위법익인 재산은 들어가지 않는 거. 이거는 뭐 우리 다 문제 풀이 때도 했던 거네요. 자, 니은번은 좀 조심하시면 되는데 경찰관이 그 위해를 예방하거나 진압하기 위한 행위 또는 범인의 검거 과정에서 여기를 바꿔냈어요. 와, 여기 타인이 아니고요. 이 경찰관을 향한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는 과정이에요. 경찰관을 향한 직접적, 요것도 한번 잘 보시고요. 직접적인 유형력 행사에 대응하기 위해서 자, 여기 이 두 부분을 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타인으로 하셔야 돼요. 타인에게 피해가 발생했을 때 이렇게 하셨어야 되겠고요. 그럼 디귿번은 다른 거 없어요. 최소한만 잘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최소한 범위 이루어져야 되고 리을번은 제가 항상 뭐라고 합니까? 우리 경찰 학에서 고의 또는 그냥 과실 나오는 경우 없다고 그냥 다 중과실이라고. 고의 또는 중과실이죠. 뭐 볼 필요도 없고 그리고 미음번은 생각할 필요 없네요. 아까도 얘기했죠? 거의 99%는 면제할 수 있다.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국가보안법 빼고는요.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저랑 같이 문제 풀었으면 금방 또 빨리 풀 수 있었던 지문들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는 독특한 특징이 뭐냐면 관료제에서 최근에 한번 나온 뒤로 계속 나오고 있죠. 40문제에서 확실히 이 관료제 출제 요즘 많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옳은 것을 골라보면 일단은 이제 기억번은 변화에 대한 저항이라고 나왔는데요. 수많은 도장이나 문서, 서류, 필요 없는 서류 절차, 이거 너무 과도하게 집착하는 거. 이게 바로 이제 법문 용례라고 하는 거죠. 뭐 이론 들으시면 다 아시는 내용일 거고요. 그 다음에 니은번의 할거주의는 맞죠. 자기가 소속하고 있는 기관, 부처. 여기에만 충성하는 거죠. 그래서 맞는 내용입니다. 다른 부서나 협조 조정이 곤란하죠. 자, 그 다음에 3번. 여기 이제 법문 용례라고 나왔는데 틀린 거죠. 자, 여기 뒤에 보시면 쭉 나와요. 지시가 옳든 그르든 이에 영합하고 선례에 따라 소극적으로 처리하는 거. 그리고 소극적인 일 처리와 책임 회피 현상 이런 것들 나오거든요. 자, 요거는 우리 관료제의 병폐 중에서 무사 안일주의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기본서에 다 있습니다.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자, 그리고 리을번 최근에 나오고 있죠. 피터의 원리. 자, 자신의 무능력의 한계까지 승진하려고 하는 거. 맞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넘어가면 니은하고 리을이 두 개가 맞는 거죠. 자, 이제 29번은 너무 쉬운 거죠. 그래도 한번 보고만 가겠습니다. 자, 일단은 2번 계층제의 원리는 항상 권한과 책임의 정도에 따른 거. 직무를 등급한 거죠. 2번이 맞고요. 자, 1번은 한 가지 주된 업무를 이렇게 분담시킨다. 자, 요거는 분업의 원리죠. 분업이라고 하고 다른 말로 전문화의 원리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번은 한 사람이 나왔잖아요. 한 사람이 직접적으로 감독할 수 있는 부하의 수. 자, 요거는 통솔범위의 원리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이 문의가 주장한 조직 편성의 제1의 원리. 자, 요거는 알다시피 뭡니까? 조정과 통합의 원리죠. 자,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옳은 것은 적절한 것은 2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30번은 매슬로우. 자, 쉽네요. 이것도 어렵진 않죠. 알다시피 친근감, 귀숙감, 충족 이런 것들. 그리고 요 키워드 나왔네요. 인간관계 개선. 요거 사회적 욕구에 대한 내용이죠. 자, 다른 말로 우리가 애정의 욕구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니은번은 자기 완성, 자기 발전 나왔죠? 자, 이게 뭐예요? 자아 실현 욕구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요 2번이 답이겠네요. 넘어가겠습니다. 역시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31번도 적절한 것을 고르는 건데요. 자, 1번 직업공무원제도. 평생 보람된 직장으로 알고 일생을 봉사하고 근무하는 거. 맞고요. 그리고 2번은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역관주의라고 하는 것은 미국의 자유민주 정치 발전 과정에서 나온 거다. 그리고 실적주의는 역관주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서 나온 거다. 항상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국 아니죠. 미국이죠. 자, 그리고 계급제는 직위분류제에 비해서, 자, 항상 이런 표현 내면 괄호로 묶어버리시고, 개방형 아니죠? 오히려 폐쇄형의 충원 방식을 가지고 있는 거죠. 계급제는요. 그리고 4번의 직위분류제는 계급제에 비해서 인사배치에 덜 신축적이죠. 비신축적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역시 어렵지 않은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예산관리 적절한 겁니다. 자, 1번 본예산은 최초. 그래서 세입 세출을 예산으로 편성한 후에 국회에서, 자, 요거네요. 최초로 확정한 예산. 1번 맞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연기준 예산은 우리가 전년도 항상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점증적으로 증가시키는 그런 패단을 시정하기 위해서 그 해 것만, 딱 그 당해 것만 우선적으로 따져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연기준 예산은 예산을 점점 늘려가는 걸 막기 위한 거니까 당연히 거대 정부 시대 아니죠. 오히려 작은 정부, 예산을 축소시키려고 하는 작은 정부에 유리한 예산 제도죠. 그리고 3번의 품목별 예산은 당연히 이거 단위원가 업무량 나왔으니까 이건 성과주의라고 하시면 되겠고요. 성과주의 예산 제도입니다. 그리고 예산의 불성립으로 인한 행정 중단을 방지하기 위한 것. 이건 추경이 아니죠? 자, 준예산에 대한 설명이겠네요. 그래서 1번이 적절합니다.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33번은 보안관리인데요. 제가 이거 8회차 때 엄청 강조했던 거예요. 이 보안의 원칙 3가지 기억하라고요. 알, 부, 부. 이 3가지 기억하자. 알 사람만 알아야 하는 거, 부분화의 원칙, 보안과 효율의 조화. 비밀 분류의 원칙은 독, 과외. 이거 2개 바꿔낸다고 정말로 엄청 강조했었죠. 나왔죠? 둘 다 틀린 겁니다. 그래서 보안의 원칙에는 알부보, 그 다음에 비밀 분류 원칙은 독, 과외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3번, 아니 디귿하고 리을번이 맞는 거죠. 보안 업무 규정상 비밀은 1급, 2급, 3급 이렇게 구분하는 건 맞고요. 그 다음에 보호지역은 알다시피 제한지역, 제한구역, 통제구역 그렇게 나누죠. 맞습니다. 그래서 디귿, 리을 2개가 맞는 거예요. 넘어갈게요. 자, 그럼 이제 34번은 제가 지역경찰 규칙할 때 동영에서는 좀 주어 좀 잘 봐달라고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1번 보시면 순찰팀이 나왔죠? 순찰팀은 예방순찰, 초동조치 이런 거 하는 거 당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게 틀렸네요. 팀장은 경위 경사가 아니죠? 경감 또는 경위 이 부분을 바꿔내셨어요. 자, 1번 틀렸고 그 다음에 인원 나왔네요. 자, 인원은 서장이 정하죠. 경찰서장이죠. 우리 알다시피 순찰팀의 수는 시도청장이 정하죠. 그래서 수시 이렇게 암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3번에 쭉 가셔서 우리 요것도 한번 잘 봐야 되겠네요. 지역 관서장 소속하에. 제가 강의할 때 소속은 어디다 둔다 그랬죠? 그 기구의 바로 위를 생각하셔라. 당연히 치안센터 위에는 뭐가 있어요? 지구대하고 파출소, 지파 생각하셔야 되니까 이 부분은 맞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주어를 보아야 되겠죠? 알다시피 치안센터든 지구대 파출소든 설치권자는 경찰청장 안 나오잖아요. 시도청장이라고 하시면 되는 내용이고. 4번도요. 자, 여기 치안센터는요. 아까 설치권자는 시도청장이라 그랬죠? 시도청장 말고 나머지는 서장. 이런 거 정하는 것들은 조정하고 이런 것들은 서장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네요. 4번이 맞는 겁니다. 1, 2, 3번을 정확하게 오답으로 고를 수 있었으면 4번이 헷갈려도 답을 고를 수 있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진짜 어렵다고 생각한 게 이거예요, 사실은. 더군다나 박스 형태에다가 이 디귿번 요 수업에서 제가 잘 안 하는 내용이었어요. 오히려 이게 7조 5항이거든요. 경비업법 7조 5항이에요. 근데 7조 5항은 잘 안 봐요, 사실은. 우리가 오히려 반대로 7조 6항을 보죠. 7조 6항이 뭐예요? 이게 경비지도사거든요.
경비지도사 여기서 행안부령이 나온다고. 요거는 제가 강조를 하죠. 근데 5항은 잘 강조하지 않는 부분이었는데 요걸 더군다나 박스로 냈기 때문에 이게 제일 어려웠다고 봐요. 저는 개인적으로. 답을 고르기에. 자, D급부부터 먼저 한번 봅시다. 허가받은 경비 업무 외에 경비원을 종사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다만 목적 달성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게 대통령령이에요. 행안부령이 아니라. 그래서 요거를 좀 까다롭게 내신 거예요. 특히 6항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거든요. 경비 지도사 관련된 조문은 행안부령. 근데 여기가 이제 대통령령이라는 거. 그래서 이런 업무에 대해서는 경비원을 종사하게 할 수 있다. 이 대통령령 요거 좀 한번 이제 나왔으니까 이제 기억을 해줍시다. 자, 기업부는 혼잡 교통 유도 경비 업무에 대한 내용으로 맞아요. 그래서 여기 통행에 위험이 있는 장소나 행사장 이런 위험을 발생하기 위해서 하는 업무를 말한다. 맞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우리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이해 대립이 있어서 다툼이 있는 장소죠. 쉽게 말해서 우리 용역 업체를 고용하고 주민들과 다툼이 있고 이런 장소들 다 집단 민원 현장 맞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리을번 보시면 경비업을 영위하네요. 영위 스타트. 자, 하고자 하는 법인 그리고 또 뭐 있어요? 업무를 변경하고자 하는 법인들. 자, 이런 사람들은 항상 시도청장의 허가를 받으라 그랬죠. 영위하고 변경은 허가. 그 다음에 나머지 사안들은 다 뭐죠? 배업을 하던 휴업을 하던 나머지는 신고만 하시면 된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기억, 니은, 리을, 미음은 어렵지 않은데 D급번 지문 때문에 힘들었을 거예요. 이것도 더군다나 박스 형태 개수 문제였고요. 그래서 이거는 틀렸을 수도 있으니까 어려운 문제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겠고. 그 다음에 36번은 불이타 중에 불이타입니다. 사실은. 이건 승진에선 불이타가 아니에요. 제 교재에 528페이지 있긴 있는데 이건 제가 수업을 안 했어요. 일단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채용에서는 이것까지 보게 되면 범위가 너무 넓어지고 나올 거라고 생각을 잘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이건 수업을 안 했는데 나왔죠. 불이타로. 자, 일단은 수사 실행을 위한 5대 원칙은 크게 이렇게 돼 있어요. 완전, 감식, 추검사. 저는 이렇게 외우거든요. 수사자료 완전 수집의 원칙, 수사자료 감식의 원칙, 적절한 추리의 원칙, 그 다음에 검증적 수사의 원칙, 사실 판단, 증명의 원칙. 5단계입니다. 이 5단계예요. 5단계. 자, 5단계를 물어본 건데 그 세부 내용을 또 이렇게 물었어요. 자, 일단 사실 판단 증명의 원칙은 쭉 뒤에 가시면 주관적인 판단이 객관적으로 증명돼야 돼요. 물론 수사는 혐의가 주관적 혐의가 있으면 되지만 그게 객관적으로 증명이 돼야 되죠. 사실 판단 증명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맞습니다. 요 밑줄 그어놓으시고 요 부분 집중적으로 좀 한번 봐주세요. 그 다음에 수사자료 감식 검토의 원칙이라고 했는데 여러 가지 추측 중에서요. 어떤 추측이 정당한 것인가를 가리기 위해서는 자, 요거 체크하시면 됩니다. 추측 하나하나를 모든 각도에서 검토해야 된다. 이게 바로 검증적 수사의 원칙이에요. 검증적 수사의 원칙. 그래서 니은번 틀린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리고 이 검증적 수사 원칙에는요. 처음에 우리가 이 두 문자로 이렇게도 외워요. 사방실 이렇게 외웁니다. 원래는 공부할 때. 수사 사항을 결정하고 방법을 결정하고 그 다음에 실행을 해요. 그래서 이 두 개가 바뀐 거예요. 방법하고 수사 사항을 바꾸면 됩니다. 이렇게 두 개를. 그래서 D급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리을번 맞아요. 수사자료 완전 수집의 원칙이 바로 뭐죠? 요거예요. 요거. 첫 번째. 제일 첫 번째 해야 되는 거. 완전 수집. 1원칙. 우리 수사를 통해서 완전히 수집해서 문제를 명확하게 하고자 노력하는 거. 그래서 이거는 우리 채용에서는 잘 나오는 부분이 아니고 승진이나 간부 쪽에서 주로 나오고 승진에서는 잘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채용에서는 불이타기 때문에 여러분 이건 틀렸다고 해서 전혀 너무 신경 쓰실 필요 없습니다. 넘어갈게요. 어려운 문제였어요. 그래서 뒷부분으로 갈수록 강론이 좀 어려웠기 때문에 제가 체감 난이도를 중상으로 좀 잡아놓은 거예요. 원래 내용 하나하나는 그렇게 많이 어려운 부분은 아니에요. 자, 37번 보시면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에 대한 설명이에요. 적절하지 않은 거. 이거는 뭐 누구나 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죠. 동양 때도 했었고, 모의고사도 많이 하고요. 자, 일단은 우리 이 신상정보 공개와 관련해서 여러분 피의자 거 항상 잘 알아두셔야 되죠. 제4조. 그다음에 피고인 것도 있지만 피의자 게 주로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1번 보시면 검사, 사법경찰관 나왔으니까 피의자 단계라는 거 아실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뒤에 가시면 쭉 나오죠. 그리고 유족 포함해서 그의 의사들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된다. 자, 종합적 고려 나오면 대부분 맞잖아요. 그리고 2번 공개하는 피의자 얼굴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공개 결정일 전후에 자 여러분 조심하실 게 30일 항상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제가 우리 남성분들 머리 깎는 기간 30일 지나면 덥수룩해지고 그래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30일 기준으로 하라 그랬죠? 30일 이내 모습으로 하고 이 검사나 사경과는 적법하게 수집 보관하고 있는 사진 영상물이 있다. 자 공개할 수 있다라고 해놓고 여기도 한번 잘 보시고요. 자 3번의 검사 사경과는 얼굴 공개에서 필요하면 식별할 수 있도록 얼굴 촬영할 수 있고요. 항상 밑줄 그은 부분 여기 할 수 있다, 해야 한다 바꿀 수 있으니까 잘 보시고 피의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자 4번이 명확하게 틀리게 내주셨어요. 검사 사경과는 신상 정보가 결정된 날부터 자 유예기간이죠. 유예기간은 5일이죠. 뭐 이거는 여러분들 다 암기하고 계실 거고요. 그리고 신상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여기 이렇게 돼 있네요. 한번 잘 보시고 그리고 다만 예외 규정이 있으니까 서면으로 이의 없음을 표시할 때에는 유예기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여기도 한번 읽어만 봐주시면 되겠고요. 조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8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38번은 일단은 재난안전관리기본법인데 적절한 것을 고르는 거네요. 자, 1번은 안전관리인데 제가 수업할 때도 얘기하지만 안전관리는 자, 여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 나온다 그랬죠? 재난관리랑 일단 먼저 구분을 해보죠. 자, 그리고 여기를 생명하고 신체 나왔는데 여기 플러스 재산이 들어가야 돼요. 재산. 자, 여러분 재산적인 피해도 재난에 들어가죠. 우리 재난으로 인해서 재산적인 피해도 볼 수 있잖아요. 그런 거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1번은 그래서 틀렸다고 봐야 되겠고요. 자, 2번 요거는 이제 알다시피 행정안전부 장관이 아니에요. 여러분 중앙안전관리위원회라는 것은 수업 때도 다 했지만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는 거죠.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고요. 자, 그 다음에 3번이 명확하게 답으로 주었잖아요. 행안부 장관은 쭉 나오죠? 재난관리 업무를 총괄 조정한다. 3번 답으로 고를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리고 재난관리 체계는 제가 복잡하면 다 외우지 마시고 제발 어느 거는 봐달라고 했었죠? 우리가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단계 중에서 복구 단계만큼은 꼭 좀 기억해달라. 재난의 피해 신고 조사 이게 복구 단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예대 응복 이렇게 외웠었잖아요. 그리고 특별 재난 지역 선포 이게 복구 단계죠. 이 두 개 잘 기억하면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응급조치 이거 조심하시고 이 응급조치 이게 바로 대응 단계예요. 대응 단계. 그래서 틀렸습니다. 4번은. 자, 그 다음에 이제 39번이 이제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 면허예요. 자, 이건 이제 동영에서도 강조했던 주제인데, 우리 그 동영에서 봤던 지문하고는 똑같이 나오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걸 한번 보면요. 1번,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할 때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하는 거고요. 자, 그리고 뒤에 보시면 이렇게 면허 받은 사람이 음주 방지장치가 설치되지 아니하거나 적합하지 아니한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를 운전해서는 안 된다. 맞고요. 자, 2번도요. 쭉 나오고요. 이런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설치한 자를 시도청장한테 등록한다. 맞고요. 자, 3번. 이 면허를 받은 사람을 대신해서 설치된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도록 대신 호흡을 불어넣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설치된 시동을 거는 행위. 이런 거 하면 안 되는 거. 1, 2, 3번 다 맞는 거고요. 4번이 틀린 거예요. 항상 조심하실 게 있죠. 쭉 나오다 보면 항상 개인형 이동장치 이거 포함하냐 제외냐.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개인형 이동장치를 제외라고 해주셔야 돼요. 포함이 아니라.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이것도 역시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되겠고.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 40번이에요. 40번은 어려워서가 아니라 이 부분을 공부를 하지 않으셨으면 좀 힘들었을 거고. 저처럼, 저랑 이제 우리 윌비스 학생분들처럼, 수험생분들처럼 같이 동영을 같이 들었으면 너무 쉽게 풀었을 거예요. 자, 이거 우리 집시법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일단 정보경찰에서 중요한 게 1타가 집시법, 2타가 정보의 순환 과정, 그 다음에 3타가 신원조사. 그거는 세 가지는 이렇게 순서대로 중요도를 좀 봐달라고 했었죠. 그래서 집시법 말고 순환 과정은 꼭 보라고 했습니다. 제가 정보의 순환 과정은. 그래서 여기에 정보 요구의 방법을 묻고 있어요. 동영 7회차 38번 문제, 유사 문제 있습니다. 자, 보시면 임시 돌발적이고 단기적이에요. 우리 요거 우리 주로 경찰이 사용하는 임시적이고 돌발적이고 단기적 문제 해결을 위한 첩보 요구는 SRI죠. 그리고 사전에 첩보 수집 계획서 서면으로 작성에 필요한 거 왜? 계속적 반복적으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 EI입니다. 이 EI는 뭐를 기초로 만드는 거죠? 바로 이 P&IO를 기초로 만들어지는 거죠. 각 기관에서 필요한 첩보 요구 형태.
그래서 경찰청에서 우리 각 기관 중에 하나인 경찰청에서 정보활동을 계획할 때 중요한 지침이 되는 것. P&IO에 대한 설명으로 봤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40문제 해설을 다 마쳤고요. 그리고 좋은 결과를 얻으신 분들은 지금부터 이제 체력이나 면접 잘 준비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안타깝게 원하시는 점수를 얻지 못하신 분은 지금부터 다음 주부터 바로 다시 이제 시험이 158일 얼마 안 남았죠? 바로 공부 시작하셔서 2차 때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40문제 이상 해설 마치고요. 이렇게 경찰학 1차 시험 문제 해설 정리하겠습니다. 자, 고생했습니다.